안녕하세요. 정치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류 문화적 침략과 그 영향이란 제목의 방글라데시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글라데시 한류 칼럼을 보면 과거 우리의 8, 90년대 서구 문화와 일부 일본 문화에 빠졌던 젊은이들을 질타하는 그 당시 한국 기사와 닮아서 흥미롭습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외화,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 TV 시리즈는 V부터 코스비 가족, 영화는 주말의 명화부터 토요일 명화까지 미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토종 드라마, 영화의 발전과 K-팝이란 용어가 붙을 정도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 우리 안방에는 토종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방글라데시 한류 칼럼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코리안 웨이브라고 불리는 한류는 1990년대부터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급증한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팬덤, 뷰티, 패션 등 전세계 창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풍부하고 활기찬 대중문화를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및 기타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인해 처음에는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쨌든 2014년 한국 예산의 1%가 문화단체에 사용되었고 한국은 대중문화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이후 한류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걸출한 밴드와 그 뒤를 잇는 K-드라마가 K-팝과 함께 한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팍스, 위너브라더스, 월트디즈니 및 기타 회사들이 한국의 유통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까지 국내 영화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문화부는 미디어 산업을 확장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 후반에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밴드 H.O.T는 베이징에서 매진된 쇼와 함께 국제 공연을 한 최초의 현대 K-팝 가수가 되었으며 2001년 엽기적인 그녀는 동아시아 전역의 박스오피스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 후 2007년경에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를 도입한 제2의 물결인 한류 2.0이 한국 대중음악,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에서 더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10억 뷰를 돌파한 한국 문화상품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아가 한류 3세대이자 현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시작한 한류 3.0,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의 부상과 확산, 먹방 영상 등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가 한류 3.0의 특징이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싸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의외의 K-팝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기생충은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최우수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등 4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아시아 넷플릭스 스트리밍 통계에 따르면 블랙핑크, 라이트 업 더 스카이는 다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제치고 다양한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살아있다를 시초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 부분에 대한 상당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세계 시청률 1위 드라마로 등극했습니다. 가히 K 콘텐츠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침공하며 점령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이자 7번째로 인기 있는 학습 언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여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한국의 대중문화는 서구와 아시아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어 서구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K-드라마와 영화는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한국 문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시청률 1위인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자녀교육, 효, 형제, 품격 있는 로맨틱 러브스토리 등 가족관계를 보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글라데시의 문화적 가치와 유사합니다. K-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방글라데시 한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음악 테마와 가사는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 중 다수는 우정, 사랑, 결단력, 그리고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모든 종류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K-팝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방글라데시 젊은 세대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K-팝 아이돌의 티셔츠, 배지, 반지, 가방 또는 소녀들을 위한 장신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유명 밴드 방탄소년단도 2022년에 방글라데시에 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소비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는 방글라데시의 젊은 세대들에게 언어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팬층의 대부분은 오빠, 쿨, 친구 등과 같은 한국어 단어를 일상어로 사용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은 한국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혼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류의 또 다른 큰 영향은 뷰티와 패션 추종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대해 선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패션 스타일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온라인 매장의 많은 상점들이 이미 높은 수요를 요구하는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한국 미용 상점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패셔너블한 드레스가 방글라데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K-팝 아이돌의 패셔너블한 의상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한국 음식, 특히 한국 스타일의 라면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가게에서 한국 라면과 라면 소스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평균적인 방글라데시 성인은 거의 항상 토종 제품을 선택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한국 라면 한 봉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혼종성은 방글라데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기풍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과 서구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한류는 서구 문화와 한국 전통 문화가 완벽하게 혼합된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과정을 나타냅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방글라데시인들도 한국의 글로컬화의 과정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벵골 노래를 듣거나 벵골 드라마를 보는 대신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드라마가 인간의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시각을 보여 타인이나 관계에 대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고 불안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문화 위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한국 문화는 문화적 침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인도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어 2014년 인도식 드레스를 입고 어린이가 자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문화의 팬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녀들은 우리 문화를 잊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K-웨이브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통제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류 발전 상황을 전하며 90% 찬양하다 마지막 10%에서 애써 자국의 문화를 걱정하는 모습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도 한때는 할리우드와 일부 일본 문화에 잠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과거가 떠올라 재미있기도 하고 한국 문화가 침공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문화의 힘은 무력의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